긴장을 풀고 함께 해주고 싶다 이러면 조명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광 세라피, 칼라 세라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은 조명을 노란색으로 해서 직광이 아니라 반사등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도움이 되는데요. 약간 폭력적이거나 약간 화를 많이 낸다거나 이런 분들은 파란색을 주변에 좀 놓는다거나 좀 약간 파르스름한 것을 뒤에서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조명을 좀 신경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광세라피나 칼라세라피를 보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억의 문제도 할 텐데 이런 조명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감각이나 지각이나 인지, 우리 이제 지각과 인지에 대해서도 할 텐데요. 지각과 인지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뭐 명수능은 1분 정도 걸리고 암수능은 30분에서 60분 걸린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 그 정도 시간 걸리겠네. 그러면 밝게 할 때는 1분 정도니까 요 정도의 텀을 좀 주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편하겠구나. 암수능, 어두워지는 것에 적응해 가는 데는 한 3, 40분의 여유를 줘야 되겠구나. 또는 한 1시간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명수능은 그냥 찡그리고 그냥 많은 거지만 어둠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30분에서 60분을 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특히 명상 상담 심리하는 분, 요가 강의를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지각과 인지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랑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컨셉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명수를 보면서 뒤를 좀 밀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직접 느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수업을 안 와요. 근데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6년인가 7년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수업도 계속 이제 패턴을 바꾸잖아요. 뭐 처음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가 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 막 그냥 여기 뭐죠? 막 그 글을 써가지고도 붙였다가 책을 한 학기에 막 50권을 했다가 계속 바꾸거든요. 요가 수업도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이 조명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 켜고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냥 안 와요. 근데 그분이 요가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하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전 수업 안 오시면 절대 연락 안 해요. 특히 요가 선생님들 안 오는데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건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절대 연락 안 해요. 저 연락 오는 거를 그냥 받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빛이 밝은 데였다. 그래서 밝은 데에서 나는 누워있는 걸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만으로도 그분의 어렸을 때 과거의 기억까지 드러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성폭행의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교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면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아예 당신의 업고요? 아니에요. 업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의 죄예요. 그냥. 성폭행을 한 그 사람의 죄인데 그 사람의 죄에 내가 그냥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상처는 내가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그분처럼 치료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불 켜진 거 상황이 아파요. 나이가 5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도 내가 치료를 하려고 생각 안 하면 그 과거는 꼬리를 물고 따라와요. 그냥 그 사람의 실수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의 감옥을 가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진실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억지로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처거든요.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편안하기를.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거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업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업은 만들어간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요가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 암수능이라든지 명수능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내가 꼭 그런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일어난 상처는 다 그들의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모두 동서양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게 내 죄야. 나는 이래서 나는 뭐 더러운 삶이야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자도 깨닫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은 거는 내가 죄를 받는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게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이고 요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선생님들이나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은 내가 의사다 아니 의사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나는 다 치료해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정말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마음으로 돕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 감각과 지각과 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퍼셉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나중에 유튜브 꼭 보세요. 앞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 끊었나요? 왜 선생님들은 왜 울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앞에서 아시라 선생님들은 얘기 들으면서 막 울어요. 저도 눈물 나요. 왜냐면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5, 6살 때니까 45년을 그 고통을 안고 밝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밝게 누워서 이완하는 요가 클래스는 다 못 가시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의 죄죠? 그의 죄예요. 아마 그 죄값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도 미워하면 안 돼요. 죄값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도 이해하고 그래 당신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뒤에 좀 5개에 나오죠. 저기를 갖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퍼셉션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각과 우리 뒤에 나오는 418페이지 인지 뭐가 다르죠? 지각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셨던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들린다 그러셔가지고요. 목소리를 하도 높여서 좀 듣기 불편하셔도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세요. 지각과 인지 뭐가 달라요? 헷갈리죠? 이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perception이라고 나오고요. 지각은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이런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각과 감각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고요. 인지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약간 멀죠, 인지는. 근데 지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 의와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은 똑같은 거죠. 각서 같이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인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지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도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명상을 하고 앉혀놓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요.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특히 어린이 요가 수업이나 노인분들 요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건드려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그들의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 요가를 하신다거나 임산부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명상 시간을 아주 많이 들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티끌 하나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아주 좋은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명상 상담 심리를 하실 때도 똑같겠죠.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의 잣대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전공했던 건 스포츠 심리학이었는데 바꾼 게 이거를 너무나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심리학이요. 모터 컨트롤, 모터 러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심리학 스포츠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회의를 느꼈어요.
머슬로의 단계를 보면서 이게 정말 단계적으로만 가나. 그래서 제가 그걸 동브라케지에도 썼거든요. 욕구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완전히 단계적으로 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겹쳐지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이게 기계적이다. 그래서 철학으로 바꿨다가 요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게 되고요. 불교 박사를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매주 울었어요. 통곡하듯이 감동받아서 이걸 찾았구나. 정말 이거는 사람을 직접 살리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이나 불경에 나온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진짜 명상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과거에서부터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성경에서 찾고 불경에서 찾는 게 맞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8만 대장경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성경은 17권, 27권으로 그냥 한정 지어졌고 그게 중간에 부처님처럼 안한다나 가섭 같은 제자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불태워졌다 그래요. 그게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방법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를 보면 하버드 대학에 그 붓다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대요. 부처님 말씀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도서관에 가서 그 불경책을 딱 여는 순간 먼지가 앉아 있었대요. 안 보는 거예요. 서양 분들이요. 근데 요즘은 불교 공부를 하면 삶의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버드에서도 불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5개랑 연결시키고 이제 다시 연기부터 다시 가게 되는 그 거꾸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지각에 대해서 쭉 보면요. 이 중간 거는 그냥 다 넘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험 심리학 창립은 뭐 분투가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418페이지 볼게요. 외울 필요 없어서 좋죠. 자, 중간에 갈게요. 시각 영역에서의 착각은 착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착시라는 것과 환각이 다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착시와 환각은 다르다. 착시는 어떤 거죠? 착시는 영어로 보면요. 옵티컬 일루전이라고 하고요. 환각은 뭐라 그러나요?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각은 내가 환각을 보는 건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착시라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각은 완벽히 지금 막 주저리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이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보기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착시는 누구나 다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 밑에 보면 화살표 나오죠. 뮬러 라이어의 착시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아주 유명하니까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각의 향상성과 향상성 아니고 항상성이요. 호메오스타시스요. 그래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로 넘어갈게요. 인지를 보면 인지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과 지각을 넘어서서 인지하게 돼요. 이게 뭐가 되나요? 인지에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기억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지각하는 게 예를 들면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뇌로 인지하는 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항상 저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숫자는 믿지 마세요. 대략 이런 뉘앙스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각은 감각으로 느끼는 게 80에서 90이고 뇌로 영향을 받는 게 한 10이다. 거의 이게 반응, 자극 반응이니까요.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블로브의 뭐 피가 아니라 침이죠. 침 흘리는 거 이런 거. 근데 인지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각과 지각이 한 뭐 5, 60%면 인지에서의 기억이라든지 뇌의 기능은 한 4, 50%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지하는 건 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저한테 예를 들면 우리라는 거를 단어를 줬어요. 그걸 제가 인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렇게 던졌을 때 뭘 인지하시죠?
저는 우리 이러면 우선은 we라는 영어로 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통역하시는 분은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그러면 저는 나랑 같이 하는 모든 인연을 생각하면서 수백 명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러면 우리 요가 해야 돼. 왜? 건강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럼 뭘 생각하죠? 우리 중에는 나한테 돈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만 우리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 당신이 어떻게 살건 나는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놀러 가자. 같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예요. 그러면 인지한다는 건 지각하고 그리고 나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서 인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폼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마치 환각처럼 완전히 개인적인 폼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게 좋다고 인지하게 되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요. 하지만 다르다고 인지하게 되면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방향을 얘기한 게 스와미 베다께서 명상을 하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현수 박사께서도 그 삶에서의 그 길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좀 다른 게 스와미 베다께서는 초의식 명상에서 슈퍼 컨시어스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명상의 길을 만드는 건 물의 길처럼 쫄쫄쫄쫄쫄쫄 흐르면서 흡수돼서 그 길이 만들어진다. 근데 3, 4일이 되면 그 길은 없어진다. 따라서 명상을 3, 4일 동안 안 했다면 10년 동안 명상을 했어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왜? 그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전현수 박사께서 얘기하신 명상의 길이라는 건 그냥 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은 닦은 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기억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길 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와미 베다께서 명상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 다시 처음으로 간다. 저는 스와미지께서 말씀하신 거가 맞다고 느껴요. 명상의 느낌은 24시간 중에 1초라도 놓치면 삶에서 명상은 숨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요가를 가르친다? 그 상태에서 명상을 또는 상담을 한다? 내가 명상 상태가 아닌데요. 내가 요가의 핵심인 명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상으로 한 번도 숨 쉬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가를 전하고 어떻게 명상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물이 떨어져서 가듯이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진다라는 게 맞다고 느껴요.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억울하고 분해요. 차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박았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래서 막 보험 문제가 걸렸어요. 그리고 명상 수업에 들어가요. 명상 상담을 해요. 요가 수업을 해요. 그게 되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명상이 항상 숨 쉬었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스와미 베다 선생님의 말씀이시고요. 전현수 박사님의 말씀도 극히 공감이 가요. 가까운 그 길이 있으면 명상을 다시 하려고 하지 놓치지 않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하면 내 삶에 좋은 삶의 기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뇌과학이 처음에 떴다가 뇌과학으로 사람을 분리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분리된 그 상황으로 갔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커그니션을 보자 하는 이 그 인지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보다는 인지과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렐라의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대면 강의할 때 한번 그거를 12 연기하는 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419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냥 어퍼던스 이론이라는 것, 스트루프 효과라는 것, 그 다음에 후광 효과라는 것, 요 세 개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포던스라는 건 행동을 유동하는 그런 예를 들면 자극점이 되죠. 모티베이션이 되고 트리거, 그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운 물은 예를 들면 빨간색을 우리가 보통 그려놓는다거나 파란색은 찬물을 의미한다거나 그래서 파란색을 보는 순간 저거 찬물이겠네 하고 손을 댔다거나 빨간색을 트는 순간 조금 이게 뜨거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아주 행동의 기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얘기를 하고요. 스트루프 효과라는 거는 이게 인간의 시각처리 시스템의 비독립적인 거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복수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색이나 문자나 크기나 형태나 방향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라는 단어만으로도 정말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빛을 보면서도 과거로 가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밝은 빛 아래서 정말 내가 몰랐던 누군가 아름다웠던 사람을 보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그 빛은 나에게 인연을 맺어줘서 결혼을 하게 된 정말 좋은 빛이에요. 결혼 싫으신가요? 그러면 뭐 그런 좋은 애인을 만났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인연이 얘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형태요. 아이돌 중에 한 학생이요. 학생이 아니죠. 아이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뾰족한 것만 보면 거의 경악해요. 근데 그거를 전생에 그거 푸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면하는 거 말고 뭐라 그래요? 체면하면서 풀어보니까 과거에 화살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거에 화살로 맞아서 죽은 것 때문에 뾰족한 것만 보면 눈을 막 이렇게 그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는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황 상태로 들어갈 정도로 긴장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서 뭐 동그란 걸 보면서 뾰족한 걸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각적인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동그란 걸 보면 뭐 누군가는 뭐 목욕탕에 동그란 걸 생각하거나 도너스를 생각하거나 동그란 그 얼굴에 좋은 사람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고요. 후광 효과라는 건 이제 하나를 보면서 어떤 한 특징 외에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본다. 코끼리 하나를 보면서 전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20페이지로 갈게요. 여기 오온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오온도 보셔야 돼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해서 이제 오온이 나와요. 근데 이 오온은 보통 이제 이거 강목 스님의 초기 불교에 나오죠. 그 강목 스님 것도 좋고 초기 불교에 대해서 잘 써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스님들이 강의해 주시면 더 잘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나오잖아요. 색은 물질이고 느낌은 수고, 상이라는 거는 인식에 해당하고 행이라는 거는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의지, 이 행에 대해서 정말 다른 말이 많죠. 의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행위로도 얘기하게 하고 의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의도와 의지가 있으니까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식온을 의식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쌓을 옷, 무더기, 아까 말씀드린 그 스님, 강목 스님. 강목 스님은 무더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 쌓을 온자예요.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식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김종욱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수의 느낌, feeling이라고 해요. feeling에서 봤을 때 이 느낌에서부터 자아, 욕망적 자아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제어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이해하고 12연기로 넘어가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감각기관이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0에서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리학에서 본 불교의 인식과정에서 특징은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색수상행식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 여셨나요?
그러면 이제 감각과 인지와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내가 클래스를 잘 활용할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12연기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 내 삶도 잘 조절할 수가 있고 잘하면 깨달음으로도 갈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은 조금 상세히 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10페이지에 우선은 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온의 무더기 색수상행식을 12연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 나오죠? 2번 행이 나오죠. 행이 먼저 나와요. 색수상행식 중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죠.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뭐가 나와요? 명색이 나오죠. 이게 색이 먼저였었잖아요. 물질이요. 몸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쭉 내려가 보시면 느낌이 나오죠. 7번 수.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2, 3, 4, 7에 나와요. 그럼 뭐가 빠졌죠? 색, 수, 상, 행, 식 중에서 상이 없죠. 생각하는 거. 생각상이 지금 빠졌죠.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 5개도 이제 잠깐 그 5개는 아예 책을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 자료를 꼭 봐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5개랑 꼬샤 도샤랑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뭘까요? 맨 첫 번째, 무명입니다. 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모든 걸 깨뜨린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요가적인 방법과 함께 연결한 건데요. 자, 무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무, 없을 무의 밝은 명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명을 보면 음과 양, 밝고 어두운 거를 잘 고르지 못하는 게 무명이에요. 이걸 잘 고르면 밝은 거죠. 근데 그 밝음이 없어요. 결국은 지혜로움이 없다. 이게 무명이죠.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음양으로 넘어가는데요. 일월이잖아요. 그러면 음양이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보면 음양으로 세 개가 이루어졌다고 보죠. 요가에서도 어때요? 이다 핑갈라, 음양, 여성, 남성, 달과 태양. 그래서 동작도 다 음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체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게 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다 하는 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그게 5개의 덮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덮개 들뜨고 후회하고 적의감을 갖고 이런 것들, 환희심으로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무명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덮개에 덮였다는 건 어둡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 왜? 어둡고 잘못되고 지혜롭지 않다고 느끼니까 버리게 되니까. 욕망이나 감정은 어두워요. 그래서 덮개로 얘기해요. 잠깐 그러면 다시 5개로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볼게요.